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주식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시리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는 했지만 너무 단순하거나 깊이 없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단순히 PER의 정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활용법 같은 것들을 다루고자 하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올리던 기업 분석들도 계속해서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PER과 이익수익률이라는 지표를 주제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PER이 뭔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주가수익 비율, 즉 PER은 당기순이익분의 시가총액 혹은 주당순이익분의 주가로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낮을수록 저평가다, 내 돈을 투자했을 때 몇 년 뒤에 순이익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것들은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PER이 투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보니 PER을 너무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의미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하고요. 이 지표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PER이 낮은 주식들만 찾게 된다면 밸류 트랩이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PER이 낮아서 가치 대비 싸다 하고 샀는데 PER이 낮은 상태가 몇 년을 지속되고 심지어 가격이 더 떨어져서 PER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PER은 아무 쓸모없는 지표다. PER은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다. 그래서 PER은 과거에나 잘 먹히던 구닥다리 지표다 라고요. 글쎄요, 이런 관점은 너무 나가서 PER의 가치를 과도하게 격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PER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PER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게 PER이 높은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PER의 수식을 한번 뒤집어 보라는 것입니다. 분자를 분모로, 분모를 분자로요. 여러분, 은행에서 예적금을 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나요? 단연 첫 번째로 이자율이 몇 %인가를 보시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말로는 아무리 투자를 외쳐도 사실은 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죠. 주식에서 이러한 이자율에 대응하는 개념, 이견의 여지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수식, PER을 뒤집은 이익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죠. 분모에 내가 지금 주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에 대해 분자해서 1년 동안 이 기업이 창출해낸 이익을 얻는 개념이니까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당기순이익 지배라고 표시된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ER이 10이면 이익수익률은 10%, PER이 5이면 이익수익률은 20%, PER이 20이면 이익수익률은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PER의 수식을 뒤집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자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지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익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당한 걸까요? 일률적으로 PER 몇 이하는 저평가, 몇 이상은 고평가 이렇게 정해버리는 건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일단 이익수익률과 비교 대상이 되는 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선 이전의 고금리 시기보다 다소 낮은 이익수익률, 즉 다소 높은 PER도 정당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과 예금을 비교했을 때 주식이 가지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 예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이익수익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지금과 같은 저금리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5% 정도의 이익수익률은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PER이 20을 넘어가는 주식의 매매는 꺼리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PER은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과거에 어떤 상품이 이자를 많이 줬더라도 앞으로 이자를 확 줄여서 조금 주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미래이익인 건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서 언급했던 PER의 한계점 비판들도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미래이익을 추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의 과거 이익 추정을 살펴보면 정확도가 정말 현저히 낮습니다. 그냥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라는 식의 추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예상이익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와 관련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물론 좋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엉터리 수치들을 내놓는데 우리라고 특별히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보다 얼마나 좋아질지 혹은 얼마나 나빠질지 수치로 정확히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방향성 정도만 예측하는 것, 이 정도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제 개인적인 PER 및 이익 수익률 활용의 핵심인데요. 현재 더 높은 이익 수익률을 주는, 즉 퍼가 낮은 기업이 사업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보다 미래의 이익 수준이 더 커질, 즉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가령 지금도 PER이 10배 정도로 10%에 가까운 이익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기업이 미래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지속되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다른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가만히 놔뒀을까?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투자 환경에서 이런 기회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라서 많은 기업들을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에 위치해 있는 그런 높은 확률의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분석 노력은 필요하겠죠. 이전에 분석 영상을 올린 바 있는 코엘 패션을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엘은 과거에도 지속 성장해왔고 사업 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PER이 10배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경우였죠. 혹은 성장의 확률이 명백히 높아 보이는 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성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예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가령 카카오의 현재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죠.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2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확장성과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 분명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가령 보수적으로 봤을 때 3천억대까지는 실적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수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이익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미래 실적 예측 수치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보수적인 예측에 따라 나온 수치들일까요? 오히려 모든 사업 부문에서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성장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나오는 수치들일 겁니다. 실제 사업 환경은 그리 평탄한 곳이 아닐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장도 접어도 만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많은 가점을 주게 되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상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맹점이 생깁니다. 기업이 성장 국면에 있는 한 주가도 계속 오른다 이런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럼 성장 기업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야 맞는 것인가? 무한으로 수렴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익이 성장하더라도 기존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크게 고평가된 상태라면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특정 종목군들에선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어났던 수많은 버블들과 그 붕괴 과정들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많은 가점을 줘서 발생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과거 이익만을 바탕으로 한 저퍼 등 수치적 저평가에만 몰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보수적인 추정 하에서 나온 미래 이익들의 수준과 현재 지불하는 가격인 시가총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된 이익 수익률에 대해 생각해보며 해당 주식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전반적 이익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회성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이 평상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헐 시가총액이 500억대인데 순이익이 300억 이익 수익률이 대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사이클을 많이 타는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천차만별인데 전반적인 이익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업종을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요. 다만 이전에 분석 영상을 올린 휴캠스 같은 경우처럼 사이클의 저점, 즉 불황기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 수익률을 생각해 보더라도 괜찮은 수준이 나올 정도로 가격 메리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뭐 예외적으로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익 수익률 개념을 적용해서 많은 사고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퍼가 10배 정도라서 이익 수익률이 10% 정도인데 사업 내용을 분석해보니 앞으로 이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익 수익률도 더 좋아질 것 같더라. 사자 라던가
작년 기준으론 이익 수익률이 4% 정도로 그리 높진 않지만 수익이 지금의 1.5배 수준까지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익 수익률을 6%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이라면 이 또한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판단해 보는 게 투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몇몇 주식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광풍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위인지도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특정 종목군에선 PER이 100배를 넘어간다든지 매년 큰 규모의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을 부여받는 등의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경우에 철저히 배제된 보수적 관점이라는 키워드나 과거 이익을 토대로 한 미래이익 추정 같은 키워드들을 생각해보면서 거기에 내재된 리스크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시리즈는 지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2탄도 준비 중이고요. 이와 별개로 종목 분석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